그래서 연습 1번부터 한번 정확하게 빠르게 좀 해볼게요. 1번 보면 시각 t 이퀄 0, 그러니까 0초일 때죠. 그때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답니다. 근데 점 P가 시각 t, 그러니까 t초 후의 위치가 x라는 놈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얘 보면 t 세제곱 마이너스에 2분의 3 t의 제곱에 마이너스 6t랍니다. 그러니까 t초 후의 위치래요. 근데 출발한 후 점 P의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에서의 가속도를 구하래. 그러면 운동 방향이 바뀐다. 운동 방향에 관련 있는 거는 위치가 아니라 뭐야? 속도죠. 운동 방향이 바뀌는 점은 속도가 뭐가 되는 지점이야? 0이 되는 지점. 그러니까 속도 함수를 구해야 돼. 그럼 속도는 위치를 미분한 거니까 얘를 미분해 보면 3t 제곱에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얼마예요? 6이니? 그럼 얘가 0인 지점을 한번 찾아봅시다. 양변 3으로 나누면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 이퀄 0이고 얘를 인수분해하면 t 마이너스 2 곱하기 t 플러스 1 이퀄 0이 이렇게 되니까 t 값은 2개 나오는데 그중 양수값만 해당되죠. 그럼 얼마니? 2지. 그럼 2초 때 속도의 부호가 바뀌겠죠? 그럼 출발한 지 2초 뒤에 운동 방향을 바꿨다는 얘기니까 그 2초 후에서의 점 P의 가속도를 구하래요. 그러면 속도 함수를 다시 무슨 분할하는 얘기야? 미분할하는 얘기죠. 그럼 미분하면 얼마가 돼? 6t 마이너스 3이 되니? 그러면 여기다가 t 자리에다가 뭘 대입하면 돼? 2. 그럼 따라서 2초 후의 가속도는 얼마예요? 12 빼기 3이니까 9가 되는 거야. 그래서 몇 번? 2번 이렇게 풀고 넘어가시면 되는 문제였죠. 그러니까 아주 정석적인 교과서에 기반한 문제입니다. 요새 수능이 다 이런 식으로 내서 막 그걸 없앤다는 게 요새 주의잖아요. 뭐 사교육 카르텔을 최대한 배제하겠다. 그러니까 스킬 같은 거 안 먹히도록 내겠다. 다 정석대로 풀면 수능은 잘 공부한다면 2등급 맞기는 난 쉬워졌다 생각해. 선생님 때보단. 연습 1번이었습니다. 2번 가볼게요. 2번 가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20학년도 수능이네요. 27번 문제였습니다. 4점짜리죠.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가 있답니다. 그때 두 점 PQ의 T초의 위치를 각각 X1, X2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X1은 점 P의 T초의 위치고 그게 다음과 같이 나와 있어요. 맞죠? 그리고 X2라고 하는 거는 점 Q의 T초의 위치니까 걔는 T제곱 더하기 12t랍니다. 그때 두 점 PQ에 뭐가 같아지는 순간?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지. 그럼 속도 함수를 뭐 해야 돼? 구해야겠네요. 그럼 x1에 대한 속도 함수를 v1이라고 하면 얘를 미분하면 되니까 3t 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얼마야? 3. 그리고 x2에 대한 속도 함수를 v2라고 하면 걔는 얘를 미분하면 되니까 2t 더하기 12예요. 근데 얘네 둘이 뭐 하는 순간이야? 같아지는 순간. 그럼 얘랑 같다라고 놓고 푼 방정식의 근을 찾아보면 되겠죠. 그럼 싹 다 왼쪽으로 넘겨. 그럼 3t제곱에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얼마야? 9지. 그럼 3으로 나누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 이퀄 0이니까 3, 1 맞불로 인수분해 되는 게 보이죠? 그럼 따라서 t는 시간이니까 양수값. 그럼 얼마가 나와? 3이죠. 그럼 이 3초 후에 두 점 PQ 사이에 뭘 구하래? 거리. 그럼 3초 후에 P와 Q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답이겠네요. 그럼 여기다 T 대신 3 대입해보자. 그럼 점 P의 위치가 나오죠. 그럼 27 마이너스 18 더하기 9니까 얼마 나와? 18? T 대신 여기다 3 대입해보자. 그럼 Q의 위치? 9 더하기 36이니까 얼마? 45 나오니? 그럼 따라서 거리를 구하시고 그러면 45에서 18 빼니까 답 얼마예요? 27이라고 구할 수 있죠.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 수능에서 이 속도 가속도 문제 나오면 그냥 무조건 맞춰야 돼. 3번. 이것도 19학년도 9월 모의평가였네요. 14번.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다 이런 식으로 출발해. 문제가. 점 P에 T 초후의 위치가 주어져 있어요.
그게 t세제곱에 마이너스 5t제곱 더하기 at 더하기 5래요. 그때 점 P가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지 않아야 된대. 얘들아, 운동 방향에 영향을 주는 거는 속도의 부호예요. 맞죠? 그리고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은 속도가 0인 지점인데,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속도가 0인 지점에서 왼쪽 오른쪽에 속도의 부호가 바뀌어야 그 점이 운동 방향이 바뀌는 점이 되겠지. 그러니까 속도가 0이라고 해서 운동 방향을 무조건 바꾼 거니? 그건 아니야. 그 속도가 0인 지점에서 좌우에 속도의 부호가 뭐 해야 돼? 바뀌어야 그 점이 운동 방향을 바꾸는 점이 돼요. 이해돼? 그럼 그걸 착안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얘의 운동 방향과 관련된 문제니까 속도 함수를 구해야 돼. 그럼 미분해보면 3t 제곱에 마이너스 10t 더하기 a가 되는데, 얘들아, 얘 이퀄 0을 때렸을 때 실근, 그러니까 t 값이 실수인 t가 나와도 돼요, 안 돼요? 나와도 되지. 나와도 돼. 되는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얘가 중근 또는 무슨 근을 가져야 돼? 허근을 가져야 돼. 왜냐하면 봐봐, 얘가 실근을 갖지 않는다 라는 입장에서 얘를 해석해보면, 지금부터 방정식을 함수로 해석할 텐데, 이 좌변 함수를 보면 몇 차 함수니? t에 대한 2차 함수. 근데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무슨 볼록하니? 아래로 볼록해. 그리고 이 방정식의 실근은 t축과의 교점의 t좌표죠. 근데 만약에 t축이 이렇게 지나가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를 한번 볼게요. 허근 말고 두 실근부터. 그럼 봐봐, t축이 이렇게 2차 함수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얘가 두 실근을 갖지. 그때 이 점과 이 점을 기준으로 얘의 속도 함수니까 속도의 부가 어떻게 돼? 얘와 얘를 기준으로 좌우에서 바뀌죠. 근데 여기선 양, 여기선 여기선 양의 부호를 갖지. 그럼 이 점과 이 점에서 속도의 부가 바뀌니까 운동 방향을 바꾸는 점인데, 만약에 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요, t축과 만나지 않거나 또는 한 점에서 접하잖아? 즉 한 점에서 만나잖아요? 이렇게 접하는 거야, t축하고. 그럼 여기를 어떤 알파라고 하면 이 t 이퀄 알파를 기준으로 이 v라는 속도의 부호가 왼쪽 오른쪽에서 바뀌니? 안 바뀌지.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죠. 그러면 알파일 때 v가 0은 맞지만 알파에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고 해석이 가능하니? 아니야. 맞지? 그래서 주어진 점 P가요,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으려면 이렇게 2차 함수가 t축과 접하면 되고, 또는 t축과 뭐 하면 돼? 만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양수값이니까 뭐가? 속도의 부호가 당연히 운동 방향이 바뀌는 점이 존재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문제 조건에 부합하는 것들은 이 두 가지야. 그러니까 얘만 아니면 돼. 맞지? 그러면 너희들이 시각적으로 봤을 때 t축과 한 점에서 만나거나, 즉 접하거나 만나지 않는다, 즉 2차 함수가 x축과 접하거나 만나지 않는 조건을 생각하면 되지. 그게 판별식이 0보다 뭐 하면 돼요? 작거나 같다로 이어지면 돼요. 지금 이해돼? 그러면 여기서 판별식을 한번 써보면 된다는 게 보이죠? 그럼 판별식을 쓸 텐데 1차항의 예수가 짝수이니까 짝수 판별식을 씁시다. 그럼 4분의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죠. 걔가 0보다 뭐 하면 돼요? 작거나 같은데. 그리고 마이너스 3a 우변으로 넘겨서 3a가 25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고, 양변 3으로 나누면 a 값은 뭐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와요? 3분의 25.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자연수 a의 무슨 값? 최소값이니까 3분의 25는 대략 얼마 값인지 확인해 볼까? 얘는 얼마니? 8.지랄이죠. 그럼 8.지랄보다 큰 자연수는 9부터 시작하잖아. 거기서 가장 작은 자연수 뭐야? 9. 됐지?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깔끔하게 나오죠. 여기까진 무난하죠? 그 다음에
4번인데요. 4번은 너희 태어나기 전 평가 문제죠? 아니다. 아니지, 태어나기 전이지. 2008학년도니까 2007년도에 낸 문제죠. 연습 4번 갈게요.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 중요하다고 봄. 이거 뭐냐면 개념이 복합적이에요. 일단 말뜻을 잘 이해해야 되고, 국어, 독해력. 두 번째는 삼각비를 정확히 알아야 돼. 얘들아, 너희 삼각비 기억나? Do you remember 삼각비? 삼각비는 어떤 삼각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어니? 직각삼각형. 근데 삼각비는 직각삼각형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배웠어, 중3 때. 2가지. 하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그러니까 45도, 45도. 또 하나는 30도와 60도에 대한 삼각비. 그때 45도, 45도에 대한 삼각비는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1대 루트 2의 비율을 갖고 30, 60, 90도가 마주보면 변의 길이는 1대 루트 3대 2의 비율을 갖죠? 이건 수학 1에서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얘를 쓰는 게 4번이었습니다. 가볼게요. 그림과 같이 평평한 바닥.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니? 평평한 바닥이 있대. 그때 이 바닥에요, 경사면이 져 있는데 지면과 몇 도를 이루는데, 이 평평한 바닥과 몇 도를 이루면서 경사면이 지어 있대요. 얘들아? 60도. 그러니까 여기 60도. 여기 몇 도? 60도. 그리고 얘를 기준으로 경사면의 끝점 위를 똑바로 수직으로 위로 21m만큼 바라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21m 위로 떨어진 지점에 반지름 길이가 0.5m인 공에 뭐가 있대? 중심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내려왔을 때 얘가 수직이란 얘기지? 맞지? 이게 몇 미터래요? 21m. 미터는 생략할게요. 이 지점에 원의 중심이 있고 그 원의 반지름 길이가 얼마래요? 0.5m래요. 맞죠? 그때 이 공을요 21m 위에서 자유낙하시킨다. 이게 자유낙하 뭔 뜻인지 몰라도 돼. 됐지? 떨어뜨린다는 얘기야. 낙하시킨다. 근데 자유낙하가 뭐야, 민재야? 네? 뭐에 영향을 받지 않아? 공기죠. 공기저항. 공기 마찰에 저항을 받지 않는 거죠. 뭐 그게 자유낙하야. 어쨌든 그냥 떨어뜨린다 이 말이에요. 떨어뜨렸을 때 이 공이 경사면과 이 공이 경사면과 처음으로 충돌하는 순간에 공의 뭐를 구하래요? 속도. 그럼 얘들아, 여기서 너희들이 딱 떨어뜨렸어, 이 공을. 그럼 쭉 내려갈 거 아니야? 근데 경사면이 요 놈이잖아? 얘랑 이 공이 처음 만나는 순간은 이 공과 이 경사면이 뭐 하는 순간이야? 접하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얘가 쭉 떨어뜨렸을 때 이 공이, 좀 크게 그릴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거 0.5m야, 반지름 길이. 이렇게 경사면과 한 점에서 접할 조건이죠. 접할 때 처음으로 만나는 거잖아. 그때의 공의 속도를 구하래요. 그럼 공의 속도를 구하시오. 그러면 공의 뭐를 구하는 거야? 위치를 구해야 속도를 구할 수 있죠. 왜? 속도는 위치를 뭐 한 거니까? 미분한 거니까. 그러면 이때의 공의 위치를 구해야 돼. 정확히는 어디서부터의 위치? 이 공의 지면으로부터의 위치야? 아니면 경사면으로부터의 위치야? 지면으로부터의 높이지? 근데 뭔 말인지 알지? 왜냐면은 공의 중심의 높이 함수가 나와 있잖아. 그게 HT. 그러니까 공의 중심과 지면으로부터의 높이에 대한 함수죠. HT가 T초의 공의 중심과 지면으로부터의 떨어진 거리를 의미합니다. HT는. 그게 21-5t 제곱이랍니다. 됐죠? 그럼 잘 봐.
그러면 얘가 위치 함수가 되는 거니까 공의 속도를 구하려면 얘를 뭐 해야 돼? 미분해야겠지. 그럼 미분하면 몇 t야? 마이너스 10t고 공이 경상과 만나는 지점, 그러니까 접하는 순간에서의 t 값을 구해서 여기다 대입하면 끝나는 문제죠. 그럼 언제 접하는지, 그러니까 떨어뜨렸을 때 몇 초 뒤에 접하는지를 구해야 돼. 그 얘기는 이때의 공의 중심과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구하라는 얘기죠. 맞지? 근데 잘 봐. 우린 중3 때 이런 것도 배웠어. 원과 접선 사이의 성질 중에서 원과 접선, 얘가 접선이잖아요? 이 보이면 원의 중심과 그 접점을 무조건 뭐 하고 싶어져야 돼? 찍고 싶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어서 수직을 만들어줘야 돼. 당연한 중3 도형 생각. 그리고 중3 때 삼각비, 잘 봐. 이쪽 삼각형을 자세히 관찰하다 보면 얘 직각삼각형이지. 그리고 여기 직각이니까 여기 60. 그럼 여기 몇 도? 그럼 여기 몇 도? 60도. 그러니까 이 60도가 삼각비를 숨겨놓은 장치예요. 그러니까 여기 30도, 60도니까 몇 대 몇이야? 이 길이와 이 길이. 1대 루트 3의 2니까 1대 2죠. 그럼 이 길이의 2배가 요 놈이지. 근데 이 길이는 원의 뭐랑 같아? 반지름. 그게 원의 반지름이 얼마래? 그게 2배 얼마야? 1. 그럼 이 길이가 얼마? 1이 되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지면으로부터 원의 중심까지 높이가 1이 되는 순간에 t 값을 구해야 돼. 그 말은 얘 이퀄 1을 때렸을 때 t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얘 넘기고 1 좌변으로 넘기면 여기 밑에다 써볼게요. 5t제곱은 20이 되고 양변 5로 나누면 t제곱은 4. t는 시간이니까 양수값을 갖죠. 그래서 t 얼마? 2. 그럼 따라서 그때의 속도를 구하시오. 그럼 여기다 2 대입하면 되죠. 얼마? 마이너스 20입니다. 답 1번. 됐지? 이해돼? 중학교 도형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5번 가보자. 얘도 매우 중요. 다 중요한 문제들만 넣어놨어요. 읽어볼게요. 재작년 사대부 기출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배점이 꽤나 높았던 문제예요. 읽어볼게요. m이 정수랍니다. 그 상태에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는데 그 P에 T초 후의 위치 XT가 주어져 있네. 그게 2분의 1T 4제곱에 마이너스 3T 제곱에 더하기 7 마이너스 M T래요. 그때 점 P가 T 이퀄 0일 때, 그러니까 0초일 때 원점을 출발해서 0 대입하면 0 나오잖아. 원점 출발 맞죠? 운동 방향이 2번 바뀌도록 하는 m의 무슨 값 구하래? 최대값. m의 범위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럼 지금부터 m의 범위를 찾으면 되는데 주어진 조건 중에 하나가 운동 방향이 몇 번 바뀌어야 되는데? 2번. 그럼 v가 0인 지점이 적어도 몇 개 생겨야 돼? 2개. 됐지? 그렇게 해서 찾는 거야. 근데 v가 0인 지점은 vt를 찾으라는 얘기죠. 그럼 얘 미분하면 되지. 그럼 어떻게 돼? 2t 세제곱에 마이너스 6t 더하기 7 마이너스 m이죠. 그때 얘 이퀄 0 때렸을 때 t 값이 몇 개 나와야 된다고? 2개. 근데 잘 들어봐. 얘 몇 차 방정식이야? 그럼 우리 앞에서 방부등식의 활용을 배웠죠. 이 3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함수 해석했을 때 교점의 개수랑 같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지. 그걸 써먹으면 되는데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학 문제, 그러니까 특히 이런 방정식을 함수 해석했을 때 또는 부등식을 함수 해석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시각이 이거예요. 뭐냐면 아는 것들은 남겨놓고 모르는 것들을 다른 변으로 이양시켜라, 이런 게 있어요.
다시 얘를 지금부터 함수로 해석할 텐데 아는 것들만 좌변에 남길 거야. 근데 그 아는 것들이라는 건 뭐냐면 변수 t를 포함하는 항들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m의 값 모르지? 이거 구하는 게 문제니까. 그리고 7은 상수지. 그러면 7과 마이너스 m을 우변으로 이항시켜서 얘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2t 세제곱에 마이너스 6t는 얘 넘기니까 m-7이 되고,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함수 해석했을 때, 즉 좌변함수 y, 우변함수 y를 두고 좌변함수와 우변함수와의 교점이 몇 개가 생기도록, 두 개가 생기도록 m의 범위를 찾아주면 돼. 그러면 좌변함수를 먼저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 왜? 완벽히 아는 t에 대한 3차 함수잖아. 근데 얘 보면 홀수차 항밖에 없죠. 그럼 우함수야 기함수야? 기함수야. 그러면 원점 대칭인 3차 함수고 변곡점이 원점이란 얘기죠. 맞지? 그러면 t축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고 얘가 변곡점, 얘가 0. 어차피 t가 시간이기 때문에 0 이상이어야 돼, t는. 맞지? 그러면 이 좌변함수의 그래프를 0 기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그러니까 이 노란색 범위에서만 이 3차 함수를 바라봐 주면 되고, 맞죠? 그리고 그 왼쪽 함수, 이 노란색 함수 3차 함수와 오른쪽 y m-7이라는 상수 함수와의 교점이 몇 개가 생겨야 돼? 2개. 그러면 이 y m-7이 어떻게 지나가면 된다는 거야? 이렇게 지나가면 된다는 얘기지. 근데 만약에 이 m 값이 지금 변수기 때문에 이 m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위로 올라가고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얘가 아래로 내려가지. 그럼 어디까지 올라가고 어디까지 내려가는지를 관찰하면 되는데 얘가 내려가야 될 포인트는 이 점까지. 그러니까 얘가 이 상수함수가 3차 함수의 무슨 점? 극소점에서 접할 때 접하기 직전까지만 내려가면 되죠. 왜? 접할 순간까지 내려가면 왼쪽 좌변함수 노란색과 오른쪽 우변함수 빨간색과의 교점이 한 개니까 문제 조건에 부합하지 않죠. 접하는 순간은 안 돼, 맞지? 근데 얘들아,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보려면 일단 여기는 안 되는 거 보이지? 아, 쌤 여기 되잖아.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야. 근데 여기서 한 점밖에 안 만나니까 안 되죠. 교점 하나니까. 그럼 여기까지 올라가면 되겠네요 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아니야. 왜? 교점 2개인데 0초는 운동 방향에 의미가 없죠. 출발 지점이기 때문에. 아,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y m-7이라는 상수함수가 여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돼. 그 말은 이 m-7이 0보다는 뭐 해야 돼? 작아야 돼. 0과 딱 같으면 t축이기 때문에 안 되죠. 0을 포함해서. 그리고 이 점에서의 y값보다는 뭐 하면 돼? 크면 되지. 근데 이 점은 원래 이 좌변 3차 함수의 극소점이니까 이 점의 y좌표를 찾으려면 이 점에서의 t좌표를 구하면 되는데 이 점에서의 접선과 얘가 변곡점을 지난 직선과 얘랑 무슨 행해? 평행하니까 변곡점을 지난 직선과 평행한 접선 사이의 비율 관계 1대 루트 3이 성립하죠. 그러니까 1대 몇이라고? 루트 3. 근데 이 t절편을 찾아보면 얘가 0이 되는 t값이기 때문에 0이 되는 t값을 찾아보면 잘 봐. 얘 2t로 묶어볼게요. t제곱 마이너스 3 이퀄 0이지. 그럼 t값 뿔마 루트 3인데 그중 양수값이니까 여기가 루트 3이야. 그럼 1대 루트 3이니까 이 점의 t좌표 얼마라는 얘기야? 1 이렇게 찍고 시작하는 거야. 그럼 1일 때의 y값을 구하면 되니까 여기다 t 대신 얼마 대입하면 돼? 1. 그럼 1 대입하면 2 빼기 6이니까 얼마예요? 빼기 4? 그러니까 이 점의 y좌표가 빼기 4. 근데 걔보다는 m-7이 뭐 해야 돼? 커야 돼요. 됐지? 따라서 m의 범위는 양변 각각 7을 더하면 7 빼기 3은 얼마야? 3 보다 크고 7보다 뭐 하면 돼? 작으면 되고 여기서 정수 m의 최대값을 구하시오가 문제니까 얼마예요? 아 6, 7이면 안 되지. 얼마야? 6이죠.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입니다. 됐죠? 비율관계 책에 다 있으니까 잘 모르겠다 싶으면 앞에 것 찾아보세요.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그럼 연습 6번.
꽤 빠르게 풀었네. 한숨 돌릴까? 스트레칭 좀 하고 집중해야 돼. 사실 내가 하고 싶었어요. 이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내가 약간 거북목이 있는 것 같아. 터틀넥. 이러고 있어. 그래서 문제 풀 때도 맨날 이러고 푸니까 거북목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네. 6번 가볼게요. 작년 광고 문제였네요. 가볼게요. 원점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 야, 이것도, 이 문제 일단 다 풀었지? 이 문제 어떻게 풀었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두 점의 거리 함수를 그냥 뺐니? 아니면 빼서 절대값 씌웠니? 절대값 씌워야 되는 거죠. 그 절대값 안 씌우고 푼 사람들은 다 틀린 거야. 왠 줄 알아요? 절대값의 정의가 두 점 사이의 거리예요. 그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이거를 진짜 내 이 문제 나오는 이유가 그거 판별하려고 보려고. 그거 빼면 서술형에서 2점 이상 감점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절대값이 하나 있고 절대값 안에 별 마이너스 달이 있잖아. 그럼 얘 의미 자체가 뭐냐면 별과 달 사이의 거리를 의미해. 그러니까 절대값은 정의가 거리예요. 그러니까 수직선상에서 예를 들어서 1차원상에서 마이너스 1과 3 사이 거리를 구하래. 그럼 얼마야? 그거 어떻게 했어? 얘 큰 것이 작은 거 뺐거나 또는 얘네 둘이 그냥 여기서 뺀 다음에 뭘 씌우면 돼? 절대값 씌우면 돼요. 그게 거리 4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빼기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 사이의 거리를 절대값 빼기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왜 절대값을 꼭 씌워야 되냐? 이때는 정확한 값을 알지. 뭐가 더 크고 뭐가 더 작은지. 근데 거기 속도함수를 보면 t에 대한 속도함수니까 미지수 변수잖아. 그러니까 뭐가 더 큰지 t의 값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절대값 씌운 함수로 해석해야 돼. 그래서 얘는 절대값 함수의 그래프로 해석하는 거야. 됐지? 그게 거리의 정의니까 그래요. 그럼 가봅시다. 두 점 PQ의 시각 t, t초의 위치 PT라 하네요. 그게 t 세제곱에 마이너스 12t의 제곱 더하기 36t가 되고 QT 뭔가 이상한데? t제곱 마이너스 4t지. 얘가 t초의 점 P와 점 Q의 각각의 위치야. 근데 두 점 PQ 사이의 거리지. 그럼 위치를 빼면 되는데 큰 거 작은 거 빼면 나오죠 거리가. 근데 뭐가 더 큰지 작은지 몰라. 그럼 당연히 그 위치가 뭐가 더 큰지 모르니까 두 점 사이 PQ 사이의 거리를 FT라고 하면 걔는 절대값에 얘에서 얘 뺀 걸 써주면 돼. 그럼 얘에서 얘를 빼면 t 세제곱에 마이너스 13t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더하기 얼마예요? 40t야. 얘가 PQ 사이의 거리 함수예요. 거리는 음수가 나올 수 없죠. 그래서 절대값 항상 씌워야 돼. 그럼 요 놈의 지금 12t 제곱 아니에요? 얘에서 얘 빼는 거잖아. 진짜 그럴 수 있어. 아니야. 우리 그럴 수 있어. 아우! 미안해. 방금 종이에 긁혀서 그래. 씨, 개 아파. 왜 그래? 네? 얘 무슨 값 구하래요? 최대값. 근데 범위가 주어져 있어. t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보래? 0과 6. 그러니까 닫힌 구간 0,6에서의 존엄 함수의 최대값 구하시오에 대한 문제로 바뀌죠. 그럼 당연히 함수의 최대치수니까 무조건 무슨 풀을 그려야 돼? 그래프. 그래프를 그리는데 절대값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지금처럼 우변 전체 절대값 씌워져 있을 때는 이 알맹이 함수를 그린 다음에 t축 아래쪽을 위로 뭐 하면 돼? 접어 올리면 되죠. 근데 얘 안쪽 함수, 그러니까 알맹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데 미분하지 않고 그냥 다항함수의 교점의 종류로 그래프를 바로 한 번에 그릴 수 있죠. 무슨 말이냐? 얘가 인수분해 돼요. 일단 t로 끌어내지지. 이것도 보이면 좋은데. 그리고 얘 또 무슨 분해 돼? 인수분해 되지. 어떻게? t-5 곱하기
t-8. 뭐 2차식 인수분해는 한 번에 보이잖아. 그럼 얘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t축 아래쪽을 접어 올리면 되는데 t 콜 0, t 콜 5, t 콜 8에서 1차의 교점을 갖죠. 그렇기 때문에 최고 차의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가 t축과 0, 5, 8에서 1차의 교점을 가져요. 그럼 얘가 알맹이 함수고 그거의 절대값이면 ft 함수, 거리 함수는 t축 아래쪽을 위로 뭐 하면 돼요? 접어 올리시면 돼요. 이게 ft, 속거리 함수의 그래프야. 맞지? 맞죠? 근데 t가 0에서부터 6까지만 관찰을 했으니까 0은 여기서부터고 6은 5보다 오른쪽이니까 뭐 오른쪽에 있겠지. 근데 여기 있어도 이 범위 안에서 요놈의 최대값이 달라지니? 아니, 최대값은 언제일 때야? 이 점일 때죠. 정확히 이 점에 y좌표죠. 그럼 이 점에 무슨 점을 구해야 돼? t좌표, t값. 그럼 미분한 다음에 0이 되는 t값을 구하면 되지. 그럼 얘 미분하면 돼. 그때 미분하면 돼요. 비율 관계 못 쓰잖아. 그러니까 미분해야지. 이렇게? 그럼 3, 하나 22 이렇게 되니? 6, 20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0이 되는 t값이 몇 개 나오니? 2 또는 3분의 20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가 그러면 2고 여기 이 점의 t좌표가 3분의 20이라는 얘기지? 맞지? 응. 그때 t가 2일 때의 y값이 답이니까 여기다 2 대입해보자. 그럼 8 마이너스에 얼마야? 52 더하기 얼마요? 어? 아 80이지? 그러면은 답이 얼마야? 28에다 8 더한 얼마? 36이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찾아주면 돼. 이거 되게 중요하다. 거리라고 하는 거는 지금처럼 변수에 대한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둘이 뺀 다음에 무슨 값 씌워야 돼? 절대값. 됐죠? 여기까지 질문. 7번 하기 전에 중3도형 하나 복습하고 들어가자. 삼각비와 연결된 정삼각형에 대한 이야기예요. 얘들아, 정삼각형이라고 하는 건 뭐야? 세 변 길이가 같고 세 내각의 크기 다 어때요? 60도로 같지? 그때 이 정삼각형의 한 변 길이가 A라고 주어졌을 때 바로 입 밖으로 튀어나와야 될 게 뭐냐면 이 정삼각형의 넓이와 높이에 대한 식이에요. 넓이는 4분의 루트 3 A 제곱이 되고요. 높이는 얼마가 되니? 그치, 2분의 루트 3 A가 되죠. 중3 때 삼각비를 이용해서 얘를 증명했어요. 1대 루트 3대 2니까 높이가 이렇게 나오지? 그럼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이거니까 얘가 나오지. 이건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돼. 이거는 암기해야 돼요. 안 하잖아요. 시간 부족할걸? 가볼게요. 연습 7번입니다. 이게 작년 본고 문제였는데 난 개인적으로 문제를 좀 살짝 잘 냈다고 생각하는데 아쉬운 게 뭐냐면 답이 0이야. 근데 이게 서술형이었어요. 배점 7점인가? 6점인가? 모르겠다. 6점은 7점인데 가볼게요. 삼각형 ABC가 있는데 우선 주어진 삼각형의 정보가 주어져 있네요. AB의 길이가 4루트 얼마야? 7이고 AC 길이도 4루트 7. BC 길이는 얼마? 4인데 얘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그럼 이등변 삼각형을 보자마자 떠올릴 수 있는 아이디어가 두 가지야. 꼭 시점에서 밑변으로 수성의 들이면 밑변이 무슨 등분 된다고? 수직 2등분. 그리고 두 밑가의 크기가 서로 어때요? 같다. 이거 다 중위도형이죠. 그럼 이 길이가 2지? 2등분 되니까. 뭐 이런 거. 근데 그 상태에서
점 A에서 BC의 수선의 발을 내린 수선의 길이, 요 길이? 이 노란색 길이가 매 초 10분의 루트 3씩 줄어든대. 얘들아, 야 10분의 루트 3씩 줄어든대. 매 초. 그럼 1초 뒤에는 얼마 줄어져 있어? 저 길이가? 10분의 루트 3. 2초 뒤엔 10분의 루트 3 곱하기 2. 3초 뒤엔 곱하기 3. t초 뒤에는 10분의 루트 3t. 그러니까 이 점에서 얼마만큼? 10분의 루트 3t만큼 내려왔단 얘기지. 그럼 그 점, 내려온 점을 A'이라고 할게요. 됐죠? 그 다음에 BC 길이가 늘어나고 있니? 몇 초? 5분의 1씩 늘어나는데 그럼 t초 뒤에는 당연히 몇 t만큼 늘어나 있겠니? 5분의 1 t. 그럼 그거를 이렇게 표현할게. 그러니까 이 늘어난 길이가 5분의 1t예요. 그 늘어난 점의 점을 C'이라고 할게요. 그때 이 A'과 B, C'에 대한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 되도록? 정삼각형이 되는 순간인 넓이의 변화를 구하래. 그럼 넓이의 변화율이니까 넓이를 무슨 분하라는 얘기야? 미분. 그럼 넓이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란 얘기네. 그럼 그 st라고 하면 그 st를 찾고 얘가 정삼각형이 되는 순간에 t값, 그러니까 몇 초 뒤에 정삼각형이 되는지를 찾아서 그 st를 미분한 식에다가 그 t값을 뭐 하면 돼? 대입하면 그게 답이야. 그럼 지금부터 찾아야 될 거는 저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함수, 그러니까 t에 대한 넓이 함수죠. 그럼 그거를 st라고 하면 봐봐.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죠. 근데 밑변이 여기 이걸로 보는 거지. 밑변이 BC'이니까 밑변 길이는 4 더하기 뭐예요? 5분의 1t. 왜 안 써? 맞지? 높이는 뭐야? 이 길이지. 근데 이 길이는 이 길이에서 10분의 루트 3을 뭐 하면 돼? 10분의 루트 3t를 빼면 되지. 그럼 원래 주어진 이등변 삼각형의 높이를 구해야겠네. 그럼 높이는 어떻게 구해? 피타고라스. 예. 직각삼각형. 이 길이 2고 이 길이 4루트 7이지. 그럼 1대 2루트 7이죠. 그럼 이 길이 얼마야? 6루트 3 나와? 피타고라스 써도 되고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뺀 거에 루트 씌우면 되니까. 그럼 108 나오지? 그럼 6루트 3. 그러면 이 길이는 얼마야? 그럼 이게 저 파란색 삼각형의 높이죠? 그럼 여기다 높이를 곱하고 파란색으로 쓰면 헷갈리겠다. 뭘 곱해주면 돼? 얘가 높이 함수. 뭔 소리야. 넓이 함수죠. 그럼 얘를 미분한 다음에 t값을 대입하면 되는데 그 t값은 정삼각형 되는 순간. 근데 정삼각형이 되는 순간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조건을 풀 수 있습니다만 난 이게 더 편한 것 같아. 아까 정삼각형의 높이 있죠? 2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 길이지. 그건 무조건 정삼각형의 높이를 구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얘가 정삼각형이 되려면 정삼각형이 돼야 되니까 이 밑변 길이 BC' 얘가 아까 뭐라 했어? 4 더하기 5분의 1t죠. 얘가 정삼각형의 한 변 길이가 되는 거지. 맞아? 그 높이는 뭐라 했어? 6루트 3 마이너스 10분의 루트 3t지. 근데 얘가 정삼각형의 높이가 되려면 이 정삼각형 한 변 길이에 얼마 곱한? 2분의 루트 3을 곱한 게 요놈이 되면 되죠. 그럼 요놈을 만족하는 t값이 저 파란색이 정삼각형이 되는 순간의 t값이잖아. 동의하니? 그럼 얘 풀어주면 답 나오는데 이 상태로 구할래? 아니면 양변에다 뭘 곱할래? 루트 3분의 1을 곱하는 게 낫겠지? 얘 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양변에다가 루트 3분의 2 루트 3분의 2를 곱해.
계산 복잡한 식이었습니다, 이거. 그럼 좌변은 4 더하기 5분의 1t가 되고, 좀 간단해지지? 그리고 얘 전개해봐.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야? 12.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5분의 1? t가 되죠? 그거 얘 넘기면 5분의 2t고, 얘 넘기면 얼마? 8. 그럼 양변 2분의 5를 곱해서 t값을 구해보면, t값은 얼마예요? 20. 그럼 답은 얘를 미분한 다음에 t 대신 20 대입하면 되지. 근데 얘 미분할 때도 나 진짜 이런 애들이 있더라. 이거 싹 다 전개해서 미분하더라. 야, 아니야. 왜? 곱함수의 미분법 알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거. 그걸로 하면 되지. 왜 굳이 전개하고 있어? 2분의 1은 곱해주고, 얘 미분하면 얼마야? 5분의 1 곱하기,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뭐? 미분.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다가 얼마 대입하면 돼? t 대신? S 프라임 20은 이게 다 2분의 1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20 곱하면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2루트 3이니까 4루트 3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t가 20이면 얘가 얼마? 4니까 8 곱하기 마이너스 10분의 얼마야? 루트 3이지. 그럼 얘 정리하면 약분되니까 5분의 2루트 3이고 맞죠? 얘 정리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5분의 2루트 3이어서 답은 얼마? 0이라고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쉬는 시간 더 줄게요. 첫 번째, 정삼각형의 높이와 넓이를 한 변 길이로 구할 수 있어야만 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줄어들고 늘어나고 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st가 나오죠. 됐죠? 여기까지 질문 시작합시다. 적분. 뭐 지난 시간에 적분 얘기 잠깐 했었는데 다시 한번 해보자면 이거예요. 얘들아, 그 미분과 적분 용어 차이가 분명히 있죠. 이 분자가 뭐냐면 나눌 분자야. 근데 미분할 때 미자는 아주 작을 미자고요. 적분할 때 적자는 쌀 적자예요. 그러니까 미분은 뭐냐면 아주 잘게 쪼갠, 졸라 작게 쪼간 그 한순간의 변화율을 보겠다는 게 미분이고, 적분은 뭐냐면 그 한순간 한순간의 변화율을 싹 다 모아서 싹 다 쌓아서 관찰하는 게 적분이야. 그러니까 미분이라고 하는 건 한순간에서의 변화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점에서의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죠. 2점에서의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 한순간에서의 변화율,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미분이에요. 근데 그 한순간에서의 변화율, 즉 미분 값들을 하나하나 다 모아놓으면 3차함수의 그래프 개형이 탄생해. 그러니까 미분을 쌓으면, 미분한 값들을 싹 다 모아놓으면 원래 함수, 미분하기 전의 함수의 그래프 개형, 그 함수에 대한 정보를 추론할 수가 있어. 이게 미적분 단원의 핵심 개념이에요. 미분이라고 하는 건 이 3차 함수를 추론하기 위해서 얘 도함수를 관찰한 거고, 적분은 그거의 반대 과정이니까 이 원함수를, 이 도함수를 적분하면, 그러니까 미분 값들을 싹 다 쌓으면 원함수 3차가 돼요. 그러니까 2차를 적분하면 3차고 3차를 미분하면 2차야. 이게 엄청난 위대한 발견이었어요. 그 중에서 미분은 우리가 이미 끝냈고, 적분을 배울 텐데, 적분의 첫 서투의 단어는 부정적분이야. 부정적분.
이 부정자가 얘들아 부정을 탄다가 아니라 했죠. 이게 아니불자에 정할 정자예요. 그러니까 정할 수 없는 적분이라 그래서 사람들은 부정적분이라 그래. 뭘 정할 수 없냐? 상수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을 미분하면요. 얘를 미분하면 얼마가 돼요? 나 인강 찍는 것 같아. 도와줘 얘들아.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미분하면 어떻게 돼? 그치. 3x제곱 플러스 6x지.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면 이게 돼. 반대로 적분이라고 하는 건 미분의 역과정이기 때문에 3x제곱 플러스 6x를 적분하면 요놈이 돼요. 근데 주의사항은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을 미분하면 얘가 되는 건 맞는데 여기다 플러스 1을 더한 상수항이 튀어나와도 얘를 마찬가지로 미분하면 뭐가 돼? 요놈이 되지. 그럼 얘를 적분하면 요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네. 뿐만 아니라 얘를 미분해도 요놈이 되죠. 그럼 얘를 적분하면 요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네. 플러스 10이 와도 마이너스 1억이 와도 상수항이 플러스 2000분의 25,000 이게 와도 상수는 어차피 미분하면 0이 되기 때문에 그 결과는 하나로 귀결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를 적분하시오. 어떤 함수의 원래 함수, 미분하기 전 함수, 원시 함수, 원래 함수, 원시 함수를 찾으시오. 그럼 못 찾아요, 원래는. 왜? 상수항이 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그래서 얘를 적분한 결과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적분한 결과를 상수항을 정할 수 없다 그래서 부정적분이라고 그러고 그 상수항을 일반적으로 상수를 영어로 컨스턴트라 하거든요. 그래서 적분한 결과의 상수항을요 C를 무조건 붙여주는 거야. 이거는 소문자 C가 아니야. 대문자 C야. 그리고 사람들은 이 C를요 적분상수라 그래. 따라해봐. 적분상수. 적분한 결과에는 무조건 적분상수를 붙여줘야만 해. 왜? 방금과 같은 논리에 의해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됐습니까? 이거 안 쓰고 서술형 썼다가 피똥 쌉니다. 그런 경우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부정적분을 하시오. 부정적분 해서 적분 결과를 구하시오 그러면 무조건 적분상수 C를 적어줘야 된다. 그러면 이 적분하는 방법을 적분법이라 하는데 적분법은 미분법의 역과정으로 증명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적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3x제곱 플러스 6x 있지. 얘를 적분하시오 그러면 어떤 걸 미분해야 얘가 될까를 생각하면 돼. 그게 제일 기본적인 방법. 그럼 3x제곱과 6x 따로따로 생각해주면 되는데 3x제곱은 뭘 미분하면 돼? x제곱. 6x는 3x제곱. 뒤에는 적분상수 C 이렇게 붙이면 돼. 그리고 매번 이렇게 쓰기 귀찮으니까 기호화했어요. 어떻게? 3x제곱 더하기 6x를 적분하시오를 인테그랄 괄호 써주고 dx 그 결과가 요놈이다 이렇게 써주면 돼. 읽을 때는 인테그랄 3x제곱 더하기 6x dx 이렇게 읽어요. 왼쪽에서 오른쪽 순으로 요놈 함수를 x에 대해서 적분하시오. 그럼 이렇게 돼요. 그럼 봐봐. 반대로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걸 적분한다 그러지. 그럼 인테그랄 dx 사이에 있는 요놈 함수는요 얘를 사람들은 피적분 함수라 그래요. 너희 피해자, 피의자 들어봤어? 피해자가 뭐야? 당한 사람이지. 그래서 피적분을 당하는 함수라 해서 얘를 피적분 함수라 그래. 그 피적분 함수는요 적분한 결과를 다시 무슨 분하면 돼요? 미분하면 얘 피적분 함수가 나와. 그래서 어떤 문제도 출제되냐면 이렇게 두고 A값 구하시오.
그럼 얘를 무슨 분하면 돼? 미분해서 A 값 구하면 돼. 그럼 A가 얼마야? 6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 이렇게 A, B 이렇게. A, B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얘를 그냥 적분하면 돼. 그럼 A 얼마야? 1. B는? 3 이렇게. 됐지. 얘는요. 나중에. 얘는 정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봐봐. 아, 이것도 중요해. 야, 2차를 적분했더니 3차가 됐죠? 맞지? 야, 근데 봐봐. 얘 3차 함수거든? 야, 근데 상수항이 정해져 있지 않대. 이걸 기하학적으로 해석하면 무슨 뜻이야? 그래프로 해석하면? X축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죠. 아니, 야, 얘가 만약에 0이면 이거는 X축과 한 점에서 만날 테고, 맞지? 아니지, 두 점에서 만나지. X제곱으로 꾸면 X 더하기 3이니까 0에서 한 번, 마이너스 3에서 한 번 만나지. 근데 얘가 만약에 플러스 10이면 몇 점에서 만나? 한 점? 아니, 얘가 원래 얘가 만약에 0이면 얘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여기다 10을 더했다는 얘기는 얘를 Y축 방향으로 몇만큼 평이동시켰다는 얘기야? 위로 10칸.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X축과 한 점에서 만나죠.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10이면 뭐 한 점 또는 적절한 마이너스 값이면 뭐 세 점에서 만날 수도 있겠지, 아래로 내리면. 그러니까 적분상수 C가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는 요 함수의 X축이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야. 근데 X축을 결정하려면, X축이 결정이 되려면 이 적분상수 C를 무조건 반드시 찾아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내냐, 적분상수를 안 알려주고 요놈 함수의 X축과의 교점 또는 X축과의 위치관계를 묻는 문제가 나와. 그러면 그런 문제는 무조건 적분상수 C를 찾으란 얘기야. 그렇게도 문제 해석이 가능해요. 됐지? 아, 얘는 Y축 방향으로의 평이동의 결과물이니까 적분한 이 3차 함수의 X축이 위치 결정되어 있지 않다. 근데 그 말은 또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면 X축이 지금 어떻게 지나가는지 결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지만 얘 그래프를 여전히 그릴 수 있다죠. 왜? 상수항은 Y축 방향 평행이동이기 때문에 그래프 개형, 그래프 모양에는 영향을 줘, 안 줘? 안 줘요. 그래서 그래프 개형을 그릴 수는 있어. 다만 X축과의 교점, X축의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정하라고 문제에서 조건을 줘요. X축의 위치를 결정하라고. 됐지? 이렇게까지도 확장시켜서 해석할 수 있다. 이게 적분상수 C의 의미예요. 됐지? 적분한 함수를 피적분 함수. 그러니까 인테그랄 dx 사이에 있는 거를 적분당한 함수, 피적분 함수라고 그러고, 그의 결과는 원시 함수라는데 원시 함수는 잘 안 쓰고 그냥 적분한 결과. 적분한 결과는 무조건 적분상수 C가 붙는다. 그리고 얘를 미분하면 피적분 함수가 되고, 적분하면 결과 이렇게 돼. 됐니? 예.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280 몇 쪽이지, 얘들아? 290쪽 한번 볼게요. 필수 1번인데요. 다음 등식이 주어져 있네요. 인테그랄 ax 세제곱에 마이너스 9x 제곱 더하기 cx dx. 그러니까 피적분 함수가 3차네요. 그럼 적분한 결과는 몇 차야? 4차. 그런 것도 되새기세요. 그럼 2x 4제곱 더하기 b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적분상수 C가 적분한 결과래요. 한 번만 더 해. 응? 그럼 얘를 만족시키는 A, B, C 값을 구해보래. 그럼 어떻게 구할까? 일단 B 값은 얘를 적분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AC 값을 어떻게 구할까? 그래서 생각해보면 얘를 미분한 결과가 피적분함수죠. 그러니까 얘를 무슨 분해서? 미분해서 관찰하는 게 더 쉽겠지, 적분하는 것보다. 그럼 우변을 미분하는 거야. 그럼 미분해보면 8x 세제곱에 더하기 3bx 제곱 더하기 4x가 되죠. 얘는 상수니까 미분하면 0. 그게 피적분함수랑 같으면 돼요. 그럼 따라서 a 값이 얼마예요? 3승에서 8. 3b가 마이너스 9가 되면 되니까 b가 얼마야? c는 4 이렇게 구하면 돼. 그래서 셋 다 더하시고 답 얼마? 9, 2번 이렇게 찾으면 돼요. 됐죠? 필수 2번도 똑같습니다. 밑에다 쓸게요. 얘도 보면 함수 fx에 대해서 인테그랄 x-4의 fx dx가 있는데, 그러니까 fx라는 함수에다가 x-4 1차 함수를 곱한 함수의 적분 결과래요. 그럼 x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에 마이너스 24x 더하기 c래. c는 적분상수. 그랬을 때 f1의 값을 나보고 구해보래요. 그럼 f1을 구하라 이 말은 얘들아 fx 결정을 하는 얘기지. 맞지? 그러면 fx를 찾아야 되는데 적분한 결과를 아니까 그 상태에서 피적분함수 중 일부를 찾으라는 얘기니까 얘를 무슨 분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미분해서 찾는 거야. 그럼 3x 제곱에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4가 되고 걔가 x 마이너스 4 곱하기 fx가 되면 되죠. 맞지? 그럼 여기서 fx를 찾을 수는 있는데 어떻게 찾아? 양변 이걸로 나누니? 아니, 얘를 무슨 분해하는 거야? 인수분해해서 x-4의 인수 제외한 게 fx라고 찾을 수 있지. 근데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뭐야? f1이지. 그럼 여기다 x 대신 얼마 대입하면 될까? 1 대입해. 그럼 1 대입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3 곱하기 f1은 개수들의 총합 얼마? 마이너스 27? 그럼 f1이 얼마야? 9 이렇게. 됐죠? 응? 못 풀지? 적분한 결과가 주어져 있는데 결과를 줬잖아. 게임에서 이겼는데 어떻게 이기냐? 그럼 뭐 어떻게 이겼잖아. 이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3번인데 얘는 적분과 미분 사이의 관계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 야, 이거 잘 생각하면 당연한 거야, 이거. 얘들아, 어떤 함수를 적분했어. fx를 적분했어. 보통 fx 적분한 결과를요, 라지 fx라고 적거든요. 그리고 여기다 뭐 써줘야 돼? 적분상수 c 반드시 적어줘야 돼. 그러니까 fx를 적분하면 라지 fx 더하기 c, 얘가 돼. 근데 잘 들어봐. 그 말은 우변 미분하면 피적분함수 fx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f'x가 얼마란 얘기야? fx란 얘기죠. 그러니까 라지 f를 미분했더니 스몰 f가 돼. 그럼 라지 f가 스몰 f의 부정적분 중 하나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 다시 fx의 부정적분이 fx 더하기 c지. 그 말은 라지 fx를 미분하면 스몰 fx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거잖아. 그러니까 라지 f를 미분했더니 스몰 f가 돼? 그럼 라지 f는 fx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아니, 얘 미분하면 이거지. 그러니까 얘를 미분했더니 이거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를 적분한 결과 중에서 한 가지가 요놈인 거잖아. 그러니까 요놈은 우변, 요놈의 부정적분 중 하나잖아. 아, 그러니까 라지 f 프라임 x가 스몰 fx래. 그럼 라지 fx는 스몰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겠네. 이렇게도 나와. 작년 수능 9번이었나 그랬어요. 한 부정적분을 라지 f라 한다. g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g라 한다. 이렇게. 됐지? 어쨌든 이건데 봐봐.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미분과 적분 사이의 관계라는 게 적분한 결과에는 무조건 상수항, 적분 상수가 붙어요. 근데 얘를 다시 x에 관해서 미분하잖아요? 그럼 뭐가 돼? 라지 f 프라임 x니까 그냥 fx가 되죠. 그러니까 얘를 다시 미분하면 그냥 스몰 fx가 튀어나오지. 아, 그러니까 첫 번째 적분을 하고 그 다음에 미분하면 피적분 함수가 그대로 튀어나와요. 맞지? 근데 만약에 잘 봐. 미분을 먼저 하잖아? 그러니까 fx를 x에 관해서 미분해. 그럼 f 프라임 x지. 얘가 f 프라임 x잖아. 걔를 다시 인테그랄 dx x에 관해서 적분하면 fx가 나오는 건 맞는데 맞지? 뭐가 붙어? 적분상수 c가 붙어. 그러니까 처음 미분하고 나중에 적분하면 적분상수 c가 튀어나오고요. 처음에 적분을 하고 나중에 미분을 하잖아요. 아, 이거 fx로 할게. 그럼 어떻게 돼? 적분 상수가 생기지 않아. 왜? 처음에 적분한 요놈의 적분 결과는 적분 상수가 있을 텐데 걔를 다 뭐 했으니까? 미분했으니까 적분 상수는 얼마가 돼? 0이 돼. 그래서 처음 적분 나중 미분하면 그대로 피적분 상수가 튀어나오고 처음 계산한 거를 미분 한 다음에 적분을 나중에 하면 얘가 튀어나온 건 맞는데 거기에 뭐가 붙어? 적분상수 C가 붙어요. 그러니까 나중 미분 적분상수 없음. 나중 적분 적분상수 있음. 이해돼 이거 지금? 아, 미분을 먼저 하고 적분을 나중에 하면 적분상수 C가 생긴다. 반대로 적분을 먼저 하고 나중에 미분하면 적분상수 C가 생기지 않는다. 그게 적분과 미분의 관계예요. 그게 3번인데 봐봐. 이렇게 하는 거야. (1번) 보시면요. fx가 x세제곱 더하기 4x래요. 3차함수네. 그때 라지 fx를 다음과 같이 정하세요. d dx 인테그랄 x fx dx 일때 라지 fx 요놈의 개수와 상수들의 합을 다 더해보래. 그럼 잘 봐. 이렇게 하는 거야. 잘 봐. 지금 적분을 먼저 했어? 미분을 먼저 했어? 적분. 그 다음에 나중 계산한 게 미분이지. 그럼 얘의 결과에는 적분 상수 C가 생기지 않아. 첫 번째. 그 두 번째. 얘 있지. 얘 있지. fx가 아니라 x fx가 피적분 함수잖아. 그럼 얘를 적분한 결과가 어떤 함수가 있겠지. 그걸 라지 G라 할까? 근데 그 적분한 결과가 라지 G인데 걔를 다시 무슨 분했으니까? 미분했으니까 뭐가 돼? 그 결과는? x fx가 되죠. 동의하지? 그럼 x fx는 fx 전체에다가 뭘 곱한 거니까? x를 곱한 거니까 x 4제곱 더하기 4x 제곱이라는 4차가 돼요. 4차 함수.
그럼 따라서 개수와 상수항의 합을 구하면 얼마야? 5 이렇게 구하면 돼. 느낌 알겠니? 그리고 두 번째, 함수 fx를 줬대요. 그게 인테그랄 d dx x제곱 더하기 4x dx 라는 함수래. 근데 요 놈의 무슨 값? 최소값이 마이너스 2일 때 f2의 값을 구하죠. 그러면 fx 나보고 정하라는 얘기죠. 그래야 x 대신 2를 대입해서 답 구할 거 아니야. 그럼 구하라는 게 뭐야? 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 f2. 그냥 fx 찾으라는 얘기야. 얘 찾으라고. 얘 적분한 결과. 근데 미분과 적분 사이의 관계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얘 값이 나와요. 봐봐. 얘들아, x제곱 더하기 4x 얘를 자세히 볼래? 2차지. 뭐를 먼저 했어? 미분. 그럼 1차가 되지. 근데 다시 뭐 했어? 적분. 그럼 다시 2차가 됐는데 걔가 요놈이지. 근데 나중 계산을 적분이니까 적분상수 C가 어떻게 돼? 여기에다가 붙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fx야. 근데 그 적분상수를 찾도록 어떻게 줬냐면 얘를 준 거야. 적분상수 찾으라고. 왜? 얘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 x의 범위가 정해져 있니? 없지. 그럼 모든 실수에 대해서 생각하는 얘기지, 2차 함수를. 근데 얘 아래로 블록하지. 그럼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는 고1 때 배웠겠지만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이잖아요? 그게 마이너스 2라는 얘기고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의 분의 b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예요. 그렇기 때문에 f-2가 얼마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여기다 x 대신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마이너스 2 대입해봐. 4 마 8 더하기 c니까 c 얼마예요? 2. 2지. 그래서 c가 2. 이렇게 적분상수 정해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적분상수에 대한 정보를 줘요. 그럼 fx 다 찾았네? 그럼 따라서 f2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대입만 하면 되네. 그럼 4 더하기 8 더하기 2니까 얼마예요? 14지? 도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원함수를 추론하래. 그럼 그때 적분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f'x가 주어져 있어. 그때 요놈의 원함수, 원래 함수 fx를 추론하래. 또는 fx의 어떤 값을 구하거나 fx의 동향을 보래요. 그러면 얘를 적분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부터는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 단원 배우기 전까지는 무조건 미분만 했다고. 그래서 너희가 머리가 기계가 됐어. 그러니까 머신, 그러니까 함수 보면 미분, 함수 보면 미분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되면 수학을 못해. 왜? 생각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공식 암기하는 게 참 나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제 적분을 배웠잖아? 그러면 미분밖에 생각 못하는 그런 머저리에서 진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분한 결과를 보고 원함수를 대략적으로 추론할 수 있잖아. 왜? 적분상수 C가 생기지만 그거는 단지 X축의 위치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래 함수의 어느 정도의 그래프 개형은 추론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적분해서 찾아야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이제 앞으로는. 그러니까 적분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4번 볼게요. 잘 봐. 두 다항함수 fg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fg가 다항함수래. 그럼 모든 실수에서 연속 함수면서 미분 가능한 함수죠. 그때 f 더하기 g 두 다항함수 더한 게
3x-14래요. 그때 두 당함수 뺀 다음에 f-g 얘를 미분한 결과가 2x 더하기 6이야. 그러니까 f'-g''이 2x 더하기 6이란 얘기죠. 그 상태에서 f4의 값을 줬거든. 1이라고. 그때 f1에서 g0 뺀 값을 나보고 구해보래. 그러면 너희들이 이걸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셔야 되냐면 두 다항함수 f와 g에 더하기 한 함수는 주어져 있고 빼기 한 함수의 미분한 결과가 줬으니까 f와 g를 찾으려면, 즉 답을 내려면 얘를 적분하면 되겠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게 적분하고 싶은 마음 첫 번째예요. 됐지? 원함수를 찾으래. 그럼 당연히 미분한 결과가 주어져 있으니까 적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된다고. 얘는 그래도 냅두고. 그럼 봐봐. 그럼 이 두 번째 조건을 적분하잖아요. 그럼 얘 적분하면 fx-gx는 적분해봐. 2x 더하기 6. 2x 뭘 비분하면 2x가 돼? x제곱. 6은? 2x. 뒤에 뭐부터? 적분상수 c. 그럼 봐봐. 그럼 얘가 결정되면 얘네 둘이 무순립해서 연립해서 fg를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 아, 그럼 지금부터 해야 될 행동이 뭐냐면 얘 찾는 거야. 적분상수. 근데 얘 찾기 위해서 어떤 걸 줬냐? 얘를 준 거야. f4는 1. 잘 봐. f 더하기 g라는 이 더하기 함수는 완벽히 아는 거니까 여기다 x 대신 4를 대입해 볼래? 그럼 g4 값이 나오죠. 왜냐하면 봐봐. 여기다 4 대입하는 거야. f4 더하기 g4는 12 빼기 마이너스 14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죠. 근데 얘가 얼마니까? 1이니까 얘가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와.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적분상수 c를 구할 수 있어요. 왜? 여기다 이번에 얼마 대입하는 거야? x 대신 4를 대입해보는 거야. 그러면 f4-g4는 4 대입하면 16 더하기 24 더하기 적분상수 c인데 얘가 1이고 얘가 지금 마이너스 3이라 했기 때문에 얘에서 얘 빼면 얼마 값이 나와요? 4가 나와야 돼. 근데 이렇게 더하면 얼마기 때문에? 40이기 때문에 넘기면 c의 값이 얼마 나와? 마이너스 36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됐지? 그래서 fx 빼기 여기다 써야겠다. 괜히 이렇게 썼네. gx가 결정돼. 얘가 빼기 36이니까 이렇게 되지. 맞지? 근데 f 더하기 g가 뭐래요? 3x-14래. 그럼 얘네들 연립하자. 그럼 둘이 일단 뭐해? 더해서 f를 찾아. 얘 사라지니까 이 f는요. 할만하지? 응. x제곱 더하기 9x 마이너스 얼마예요? 50. 그럼 따라서 양변 2로 나누면 f는 2분의 1 x제곱에 더하기 2분의 9x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25. 그럼 이 f를 여기다 대입해서 g를 구해보면 그냥 얘 넘기면 되잖아. 얘에서 f 요놈 뺀 게 g죠. 얘에서 얘 빼.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3x 빼기 2분의 9는 얘가 2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x지. 이 정도는 뭐 암산 가능.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14 더하기 25니까 얼마예요? 11이니? 그럼 fx, gx 찾았고 따라서 찾고자 하는 답을 낼 수 있죠. 일단 g0은 너무 쉽잖아. 얼마? 11. f1은 여기다 1 대입한 거니까 2분의 1 더하기 2분의 9 마이너스 25니까 얘 10이죠? 아, 아니지. 5지. 5 빼기 25 얼마야? 마이너스 20. 아, 마이너스 20이지. 그럼 따라서 f1 빼기 g0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31 이렇게 찾을 수 있어. 됐지?